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뒷방상영관에 쳤다. 뒷방상영관의 수카. 노랑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먼저 스카 씨? 똑같이 지냈습니다. 똑같이라면 어떻게인가요? 제가 저번 주 녹음에서 그 파워 오브 녹음에서 더 띠꾸빗이라는 그 영국 정치 코미디 진짜 재밌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어제 마지막 화까지 다 봤어요. 너무 슬펐어요. 끝나버려서 재밌는 게. 네, 엔딩까지 완벽했습니다. 몇 시즌까지 있어요? 시즌 4. 네, 한 편에 30분이라. 짧네요. 제 낙을 잃었어요. 다음 좋은 드라마를 찾길 바랄게요. 그러면 노랑 씨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러게요. 스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생각이 날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 저부터 얘기해볼까요? 그 다음에? 네. 저는 요즘에 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제 모든 왼쪽 부분의 근력이 오른쪽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손 근육 연습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리고 내전근을 키우고 있어요. 내전근은 어디에 있는 근육인가요? 다리 안쪽에 있는 근육을 키우고 있어요. 진짜 없다 여기 근육 다리 안쪽에. 네, 그쪽 안에 근육을 뭔가 다리를 잘 쓰는 걸 느끼기도 좀 어렵고, 근데 그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뭔가 밸런스 맞추기도 좀 좋아져서 여러모로 좋아요. 나 설거지 할 때도 그런 운동을 하면서 여러 운동을 하고 있어요. 멋지다. 그리고 최근에 읽기 시작한 책이 있는데 책 추천 좋아해요. 르긴 작가 그분이 SF 소설들로 유명하신데 좀 세계관을 만드신 책이 있어요. 어스시 시리즈라고. 어스시라는 그런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같은 세계관을 만드셔서 6권에 걸쳐서 책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타지 세계가 너무 빠져들어서 요즘에 되게 재밌게 읽고 있어요. 재밌겠다. 나도 읽을래. 어스시 연대기 이건가요? 네네, 맞아요. 근데 되게 읽으면서 은근히 유머러스 하셔가지고 되게 웃겼던 장면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인공 이름이 세메예요. 세메가 마법사들을 양성하는 섬에 가는데 그 학교에 찾아가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봐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 다 수수께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찾는 곳은 너가 찾는 곳에 없는 법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세매가 짜증을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웃겨요. 아무튼 이 책 진짜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노랑 씨의 근황을 들어볼까요? 저는 정말 작은 일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이번 주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 주 정말 가장 바사삭 정신이 바스락거렸던 주였던 것 같은데
제가 또 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아이고. 근데 저는 조금만 아파도 저를 잘 요양시키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에게 관대해서 잠도 진짜 많이 자고 계속 그 매트 위에 누워 있고 그리고 걸린 걸 알자마자 약을 사 먹고 레몬 생강청을 1kg짜리 사왔는데 한 3일 만에 다 먹었어요. 되게 빨리 먹더라고요. 어떻게 3일 만에 다 먹어요? 그냥 책 계속 하루 세 이게 번씩 먹고. 아니 하루 세 번도 아니고 계속 먹어 계속. 왜냐면 목이랑 코가 너무 아프고 이게 공기는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침을 삼킬 때마다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음, 그러니까 그런 뜨거워 따뜻한 거 그거 먹으면 또 몸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 뜨거운 차를 계속 마셔야지 그 고통을 잊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마셨어요. 그 차를. 그래서 저도 좀 놀라웠어요. 내가 이거 한 번 사서 뭐 조금 먹고 겨울 내내 먹어야지 하면서 1kg짜리 샀는데 다 먹어버렸고 감기는 한 3일 만에 이제 싹 다 나아서 오, 어, 효과가 좋네요. 맞아요. 진짜 오, 덕분에 잘 나았다 이런 마음으로 그 병을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 네,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홍보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뒷방 상영관 영화 상영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의 뒷방 상영관 또는 백 언더바, 투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라고 검색해 주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익명으로 보내주시려면 팟빵 공지사항과 인스타 프로필에 있는 에스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팟빵 댓글, 인스타 DM과 댓글, 메일로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뒷방 상영관 162번째 상영작은 줄리아 디크르노 감독의 로우입니다. 이번 영화의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티탄이 음. 개봉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쵸? 뭔가 상영작 회의를 할 때, 노랑 씨가 워낙에 로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음, 이 영화를 하자 해서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음, 제가 아마 2017년 부천에서 본 것 같은데, 음. 제가 그날 하루 가서 하루에 영화 4편 봤거든요. 네, 다, 많이 보셨네. 다 재미는 있었어요. 되게 음, 부천 영화제가 저랑 취향이 잘 안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잘 맞고, 3편을 다 재밌게 봤죠?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아, 네 번째 걸 볼 것인가, 집에 갈 것인가를 되게 피곤해가지고, 음, 이번에 봐도 잘 이게 기억에 남을까? 졸진 않을까? 이러면서 봤는데, 너무너무 강렬하고, 짜릿하고, 재밌고, 또 마지막에 반전까지 하면서, 이렇게 끝나서, 아, 보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영화로 정말 좋은 영화였다 하면서, 이렇게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아리까리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훅 좋아졌거든요. 근데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영화였어요. 좋은 영화네요. 그러네요. 노랑의 하루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주다니. 음. 특히나 저는 영화제에서 마지막 영화 볼까 말까 고민할 때 약간 저녁 시간이면 밥을 선택하거든요. 음, 음. 아무튼 그러면 이게 저희의 로 선정 이유였고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감독님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감독님은
1983년 파리 출생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고 감독님의 좀 영화나 관심사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부모님 두 분이 의사시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인과 의사시고 아버지가 피부과 의사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감독님이 사람의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거가 부모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라페미스라는 프랑스 국립영화학교에서 각본 전공으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2011년에 첫 단편 영화 주니어라는 영화, 장염에 걸린 한 소녀가 뱀처럼 허물을 벗기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저희 셋 중에서 저만 주니어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신체에 대한 클로즈업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로 칸느에서 무슨 단편 부문에 진출을 하셨었다고. 그리고 이제 로우의 주인공인 가랑스 마렐리의 배우가 또 이 주니어라는 작품이 감독님의 첫 데뷔 단편이기도 하고 이 가랑스 마렐리의 배우의 데뷔작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작품 이후로 감독님의 영화에 꾸준히 출연을 하시면서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보니까 그 티탄에도 가랑스 마렐리의 그 배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팬들이 되게 뭐 반가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독님이 그녀는 나의 동생 같은 친구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에 망쥐라는 이거는 뭐 TV 필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대학 시절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폭식증 환자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2016년 로우라는 영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게 첫 장편 영화였고, 그리고 2021년에 티탄이라는 지금 한국에 딱 개봉한 영화인데, 이게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탔고, 여성 감독으로서는 두 번째였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파워 오브 도그의 제인 캠피온 감독이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 여성 감독으로서는 최초 수상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가 1993년 피아노라는 영화로 수상을 했는데 그게 청 카이거 감독의 표현별이랑 같이 수상을 한 거였대요. 그래서 혼자서 수상을 하신 걸로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배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에서 쥐스틴 역할 맡았던, 그리고 감독님의 주니어라는 단편, 또 티탄에서도 나왔던 가랑스 마릴리의 배우, 이분은 프랑스 배우시고, 배우가 되기 전에는 콘서바토리에서 트롬본과 클래식 퍼커션을 배우셨대요. 또 2009년부터 연극을 시작했고, 2011년 노랑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크루노 감독의 단편 주니어로 배우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단편 영화에 출연을 하시고 2016년 오늘 이야기할 로우에서 첫 장편 주연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후로 에드 비탐이라는 드라마, 또 마담 클로드, 워닝 등의 장편에 출연을 하셨고 올해 또 2021년에 티탄에서 쥐스틴이라는 같은 이름의 역할로 나왔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로 가랑스 마릴리에라는 배우가 신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고 해요. 몸 쓰는 걸 되게 잘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걸 잘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감독님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읽었는데 그런 영화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배우의 그런 능력이 잘 어우러진 것 같네요. 또 어떤 인터뷰에서 봤더니 이 가랑스 마릴리의 배우가 데이빗 린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가랑스 마릴리의 배우 음, 계속 보면서 너무 산드라 박을 닮은 거예요. 어, 완전 있지. 약간 프랑스 산드라 박 같아. 음, 너무 그 여기 코 밑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전 또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 봤어요. 근데 뭔가, 닮은 쌍방. 것 같아. 근데 누구지? 누구지? 이러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날 때까지.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봤어. 누구야 이러면서. 되게 약간 프랑스 배우인데 한국말을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봤는데 또 나중에 감독님 찾아보니까 한국 영화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음, 그래서 I love Korean cinema 이러면서 이런 인터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한국 영화의 미장센을 너무 사랑하시고 실제로 자기가 영화를 만들 때 매번 한국 영화의 조명 쓰는 법을 참고하셨대요. 오, 그 좋아하는 감독님도 너무 많대요, 한국에.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찾아보니까 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냥 계속 음, 코리안 시네마가 최고래. 거의 한국 영화 왔다 느낌으로. 한국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야? 외국 인터뷰였습니다. 영어 인터뷰. 음. 또 엘라 룸프라는 배우는 알렉시아 역할을 맡았는데 이분은 스위스 배우세요. 14살 때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기했고 뭐 잘 모르지만 필모를 봤더니 주로 스위스랑 독일 영화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리엥 역할을 맡은 라반의 오펠라라는 배우는 셀린 시아마 감독의 걸후드에도 나왔더라고요. 혹시 걸후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 보긴 봤는데, 걸후드엔 되게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음,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이랑 더 클라임 등등 영화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영화의 트리비아 혹시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그 영화 촬영할 때 빛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나누어 보고 싶은데, 수카 씨가 뭔가 한국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이 감독님이 한국 영화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영화의 촬영 방식이 좋다는 얘기도 읽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 특별히 잔인한 장면을 잔인하게 찍는다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일상적인 느낌으로 찍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감독이랑 이야기할 때 영화에서 몸들이 되게 특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것을 찍는 방식으로 촬영되길 원하셨대요. 예를 들면 아름답게 보이거나 아니면 성적 대상화되거나 그런 거 없이 모공이랑 피부랑 털이 그냥 스크린에 있는 그대로 보여지길 원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뭔가 조명 같은 게 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전혀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갑지도 않고 특별히 따뜻하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뭔가 보정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그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영화 스산한 가을 풍경이 좀 회색빛 하늘에 되게 뭔가 그러니까 따뜻한 저녁빛은 아닌데 그냥 가을의 주황 불빛 그런 게 좀 좋았어요. 저는 더 랍스터랑 색감이 비슷하다 얘기했는데. 음, 저 트리비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로우의 춤추는 그러니까
약간 클럽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음. 그런 장면에서 춤이 좀 어색한 거를 감독님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래가지고 정말 막 서로를 유혹하고 정말 키스를 하고 뭔가 서로 정말 다들 그러고 있는 뭔가 그런 장면을 찍고 싶으셨다고 하고 리얼한 걸 원하셔서 배우들 한 300명 앞에서 본인이 춤을 췄대요. 시연을 한 열정적이시군. 직접. 그러면 여기까지 트리비아였고요. 줄거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가 시작을 하면 약간 프랑스의 한적한 전원에 있는 어느 도로가 나오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차에 갑자기 뛰어들고 그래서 쓰러지더니 일어나서 차로 다가가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약간 에필로그, 아니, 프롤로그처럼 나오는 거고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 쥐스틴이라는 주인공이 수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신입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문화가 되게 한국에도 있잖아요. 좀 그런 거를 많이 심하게 당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집안이 베지테리언이에요. 근데 토끼 생간을 먹는 걸 시켜서 토끼 생간을 먹게 되고 그 후로 간지러움을 느끼고 막 허기를 엄청 느끼더니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각해서 룸메이트랑 같이 나가서 고기를 먹고요. 그러더니 막 생고기를 뜯어먹고 그러다가 제가 좀 정리를 안 해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니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게 이상하냐. 근데 언니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막 제모를 해준다 그래요. 이제 언니는 2학년이고 동생이 막 더 예뻐져야지 막 이러면서 제모를 그 뭐지? 바르면 엄청 뜨거워서 이렇게 떼내면 털이랑 같이 떨어지는 그런 걸로 뭐라고 하죠? 비키니 왁싱을 하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가위로 자르려고 하는데 막 투닥투닥 거리다가 언니 손가락에 잘려요. 그래서 막 119에 전화를 하고 손가락을 얼음에 담그려고 하는데 그 잘린 손가락을 다시 붙이려면 얼음에 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들더니 주스틴이 먹어요, 그걸. 그리고 그 언니가 알렉시아인데 알렉시아가 이렇게 약간 잘 봉합을 하고 그 손가락은 그 옆에 있던 강아지가 먹었다 이렇게 잘 둘러댔어요. 근데 알렉시아가 따라와 보라고 갑자기 그 주스틴을 그 어느 한적한 도로로 데리고 가더니 우리가 첫 번째 본 그 장면, 그러니까 차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차를 멈추게 만든 다음에 차로 다가가서 알렉시아가 그 차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뜯어 먹어요. 근데 이제 지스틴은 아 미쳤어 어떻게 이래 막 이러면서 둘이 나는 너랑 달라 막 이러면서 근데 또 갑자기 지스틴이 막 성욕을 느껴요. 그러더니 아드리안은 나 너무 지금 뜬금없이 얘기하고 있나? 네, 근데 맞아. 아드리안이 룸메이트거든요. 둘이 이제 남자인 친구고 근데 게이예요. 그 처음 만난 날부터 본인이 게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섹스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둘이서 막 섹스를 해요. 섹스를 하는데 그 저스틴은 약간 이게 아드리안이랑 섹스를 하는데 아드리안은 막 먹으려고 그러는 이게 섹스를 하는 건지 잡아먹는 건지 모를 뭔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요. 그렇게 막 약간 점점 더 저스틴이 뭔가 자신 안에 욕망이 막 뭔가 들끓는데 그걸
본인도 잘 조절을 못하겠고 막 그런 게 고조가 되다가 막 어느 날에는 술에 저스틴이 엄청 취해서 있는데 정신이 거의 나갔는데 그걸 알렉시아가 막 시체 맞죠? 네. 시체를 가지고 약간 정신이 나간 주스틴을 유혹하고 주스틴은 거의 짐승처럼 시체를 막 먹으려고 하고 이런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보게 되고 동영상을 보게 돼요. 다음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래서 결국 알렉시아랑 저스틴이 온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고 사람들이 거의 개처럼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목줄을 걸듯이 막 그렇게 해서 말리려고 하지만 말려지지가 않다가 또 이 둘이 서로를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되게 뭔가 많이 투닥투닥 싸우면서도 좀 서로밖에 없는 약간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알렉시아는 저스틴의 방에서 자고 저스틴은 아드리앙의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아침날 일어났는데 아드리안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은 자기가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말렸어야지 막 때려서라도 말렸어야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알렉시아가 사실은 아드리앙을 죽인 다음에 먹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알렉시아는 감옥에 가고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알렉시아와 주스틴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막 자기 옷을 이렇게 벗어서 상체를 보여주면서 상처로 가득한 상체를 보여주면서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너는 결국엔 방법을 찾을 것이란다. 뭐 이러면서 끝이 나죠. 줄거리 감사합니다. 영화를 네. 다시 본 듯한.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처음부터? 아니면 네. 떠오르는 장면부터? 처음부터 순서대로 좋았던 장면을 짚어봅시다. 네. 먼저 첫 장면에 일단 도로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죠. 음.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요. 저는 이 장면 너무 놀랬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영화의 식인 장면이 되게 많지만 제일 많이 놀란 게 이 장면이었어요, 사실. 아무튼 진짜? 첫 네. 장면? 첫 장면 그냥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깜짝 놀래키면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 첫 장면의 의미를 뭔가 모르다가 알게 되는 사실이 지스틴이 식인 욕망을 느끼게 된 걸 언니인 알렉시아가 알게 되고 알렉시아가 뭔가 시범을 보이듯이 도로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식인을 해왔다는 암시를 하는데 근데 이 첫 장면에는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뭐가 누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고 알렉시아인지 지스틴인지 그럴 수 없고 뭔가 특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하는 장면이었죠. 음. 음. 저는 당연히 알렉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또 배는 주스틴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주스틴은 알렉시아가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줬을 때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주스틴도 자신의 식인 욕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막 식인 욕망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 그렇게 그 욕망을 채우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표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렉시아는 결국에는 그 감옥에 가게 되는데 주스틴도 주스틴 나름의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알렉시아가 보여준 방법이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서 음, 똑같이 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맞아.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전 처음에 쥐스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렉시아가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언니가 사라지고 학교에 혼자 남아서 계속 그 행동을 하면서 욕망을 해결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지스틴이 그랬다면 뭔가 욕망을 실현을 하면서 그 방법이 전혀 새롭지 않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음, 그런 느낌? 그런 결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답답하게 영화 끝나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처음에는. 음. 음. 근데 사실 저는 알렉시아가 그러는 걸 봤을 때는 좀 좋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알렉시아가 되게 그 배우가 타이거 걸이라는 영화도 찍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영화는 모르지만 뭔가 제목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이거 음, 걸. 뭔가 되게 짐승 같은 정말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진 배우고 그래서 그 자기 손가락이 달렸잖아요. 중간에 이제 달리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장면에서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음, 약간 뭐 다들 그렇겠지만 저만 유독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그 장면은 너무나 그것이 훼손된 걸 딱 보여준 손가락이 잘린 손가락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알렉시아는 자기 손가락이 잘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고 뭐 신경 손상 없대 뭐 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거기서부터 손가락 이상함을 느껴 나는. 딱 응? 거기서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요. 저는 아 진짜? 뭐지? 이 언니 왜 멀쩡하지? 음, 응, 응. 이러면서 근데 막 모르겠어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일까? 근데 오히려 그걸 너무 슬퍼하면 그게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생활하는데 별로 큰 지장이 없어 보이고 그 근데 저는 그렇게 알렉시아는 생각했거든요. 의사가 될 거잖아요. 음 그 손가락이 하나 없다는 건, 그런가? 응, 난 그렇게 생각을 어, 했거든. 그래서 헉, 의사고 동물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졌으면은 손을 원활히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야. 음, 근데 음, 왜 이렇게 덤덤하지? 그래서 또 뭔가 음, 이랬는데 딱 거기서 사냥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언니가 음, 교통사고를 내서 사냥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뭔가 그래서 그 자기 잘린 손가락을 먹는 그 동생 쥐스틴을 봤을 때의 표정이 놀람과 충격과 공포가 아니라 환희였구나. 니도 음, 나랑 같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어떤 그런 충격이었구나라는 걸 느낀 순간 거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아,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정말 짐승 같은 정말 그 프레데터라면 저렇겠구나. 그러니까 음.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허기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 내 손가락 조금 잘리는 것쯤이야. 약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음. 정말 그런 느낌? 근데 그리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음, 생각나는 음, 장면이 이 두 사람이 자매가 얘기하는 게 알렉스가 자기가 뭐 어느 날 팔 한쪽이 없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맞아. 자켓을 계속 걸치고 있어서 자기는 그걸 두 시간 동안이나 몰랐다면서 되게 낄낄댄,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냥 그 사람이 그렇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제가 너무 그 약간 신체의 완전성에 약간 환영처럼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뭔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몸에서 벗어나더라도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뭔가 그 완벽하게 보이는 것에 너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전 언니 행동들이, 그러니까 알렉시아가 지스틴의 언니잖아요. 근데 뭔가 처음 대학에 왔고, 대학에서 뭔가 신입생들이 집 떠나와서 되게 뭔가 고삐 풀린 동물들처럼 뭔가 더 뭔가 진짜 억압된 걸 분출하듯이 뭔가 과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뭔가 트러블 메이킹 하는 걸 더 잘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뭔가 별거, 손가락 잘린 걸 별거 아닌 걸로 여긴다던가? 허세다. 네, 약간 동생한테 처음 이런 뭔가 적응하기 조금 힘든 환경의 학교에서 좀 더 쿨해 보이려는 동생 앞에서의 허세라고 음, 생각했어요. 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동생이 토끼 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안 먹겠다고 했을 때 알렉시아가 그냥 먹어 뭐 별일 없어 그리고 뭐 이런 거 안 하면 너 왕따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저스틴에게 하게 만들잖아요. 그건 약간 이 집단 안에서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이 집단에서 얘를 들여와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뭔가 기능하게 만들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자기의 사냥 방법을 따라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해. 그것도 약간 너도 나랑 똑같지. 너도 그런 욕망 갖고 있으니까 나와 어떤 소속감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동이긴 한데 또 너무 이건 반사회적인 방식이고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이 영화에 좀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그러니까 원래 알렉시아랑 쥐스티는 성별이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서서 오줌을 싼다든지 그런 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성별이 모호한데 뭔가 저는 좀 이 영화가 좀 처음에는 잘못 이해하고 짜증이 났던 게 마치 여성의 성장이 야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남자와의 어떤 성적 결합을 통해서 막 여성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여성이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약간 그걸 대학에 와서 그렇게 된다는 거 플러스 주변 사람들의 그렇게 반응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원래 쥐스티는 알렉시아처럼 저렇게 막 서서 오줌을 쌀 수도 있고 막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냥 어떤 사람인데 성적 대상화와 그렇게 여성성을 여성처럼 사회가 말하는 여성처럼 변화되는 과정이 이 점점 사회에 속하기 위해 억압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베지테리안 집안에서 자라면서 내가 억압을 받아왔는데 언니랑 부모와 떨어져서 언니랑 단둘이 살게 되면서 베지테리안으로부터 멀어지고 카니발리즘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식인에 대한 욕구를 해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여성으로서의 억압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식인으로서 해방을 하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묘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와 이게 좀 볼만한 포인트네? 라고 막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장면은 이제 서로 언니랑 싸우는데 둘이 말로 안 싸워요. 볼을 물어 뜯으면서 싸우잖아요. 진짜 짐승처럼. 그래서 뭔가 좋았어요. 거기가 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둘이 막 완전 싸우는 거. 그렇게. 그리고 둘 사이에 그런 유대감도 있고 있어. 약간의 경쟁심도 있는 것 같고 응. 그리고 뭔가 사회화에
압박에서 오는 뭔가 비틀어진 행동도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그러니까 파티가 너무 지루하다고 지스틴이 말하고 알렉시아 그러면 재밌게 만들면 되지 하고 그런 쇼를 벌인 거잖아요. 응. 그리고 동영상으로 찍게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은 식인 욕망을 숨기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막 학교 애들이 피하고 그래서 지스틴이 언니랑 싸우게 된 건데 그 장면도 되게 묘했어요. 알렉시아가 왜 그랬는지 뭔가 설명을 하진 않지만 왠지 알 것 같아서 그런 욕망을 저는 그 동영상을 촬영한 찍은 거? 게 촬영하게 된 욕망. 이유가 그 알렉시아 언니가 쥐스틴 동생의 위선을 고발하려는 어떤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도 나랑 똑같이 육식을 느끼는 게 판명이 됐는데 왜 내가 사냥 방법까지 친히 알려줬는데 마치 너는 고귀한 아직도 네가 인간인 것처럼 되게 막 다른 대학생들처럼 똑같이 언니를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랑 다른 사람 생각하고 왜 식인을 하지 않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걸 굉장히 거부하잖아요, 쥐스틴이. 먹지 않으려고 되게 참고 그래서 그런 걸 위선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까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 수카가 말해준 일종의 여성으로서의 사회화 과정과 카니발리즘의 욕구의 해방이 약간 두 종류를 얘기해 줬는데 그 사회화되는 것도 일종의 욕망의 작용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소속되고 싶은 소속되어서 그러네.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음. 아마 그 마지막 장면에 지스틴이 언니처럼 감옥 가지 않고 욕망을 죽이지도 않으려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사회화도 하면서 욕망을 뭔가 없는 것 취급 안 하기 위한 방법? 그걸 찾기 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재밌었던 게 섹스하는 장면을 짐승처럼 보이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아드리안이 계속 거의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남자애랑 약간 강제 킥스 같은 거, 선배들이 시키는 강제 키스 같은 걸 하다가 그 남자의 혀를 잘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스틴이 아드리안한테 좀 얘기를 했고 내가 좀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둘이 그 다음에 바로 섹스를 하더니 근데 막 저스틴이 아드리안을 계속 먹으려고 하고 아드리안 하지 말라고 계속 그걸 막고 하다가 결국 저스틴이 자기 팔을 물어서 그 피를 마시면서 그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섹스의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클라이막스에 되게 전투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인터뷰를 읽은 게 있는데 감독님이 어떤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깨닫는 그런 종류의 어떤 영화들에 되게 좀 실증 같은 거를 느껴서 자신의 영화에서는 이것도 사실 그냥 제가 팝하고 돌려서 읽은 거라서 너무 영어 읽기가 귀찮았어. 그래서 뭔가 제가 그거를 읽은 바로는 오로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려는 행위처럼 보이게 그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은 이거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고 클라이막스 도달하는 걸로만 촬영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전달이 된 것 같아, 그건. 맞아. 저도 그 인터뷰 읽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자기 성적 욕망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뭔가 이게 맞는 방법인가 하고 스스로 의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 영화에서 지스틴은 엄청 적극적이고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영화에서 뭔가 보면 그냥 알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대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장면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근데 그 음, 좀 싫고 오그라들었던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그 언니랑 싸우고 나서 동영상 찍히기 전에 막 클럽에서 술 마시잖아요, 혼자. 그래서 막 그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혼자 선반 위에 뭐 어딘가에 올라가서 이게 막 입맛을 다신단 말이에요. 혀를 막 낼름 음, 하면서 빵 터졌어요. 약간 코미디 요소가 약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근데 음, 이 배우가 저는 그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거였지. 음, 저는, 특정 장면이라기보다, 아까 얘기했나? 좀 정신이 나가네. 자꾸 리허설 때 얘기한 건지 뭔지, 어떤 가려움을 엄청 느껴서, 음, 긁다가 막 피멍이 들 정도로 온몸을 긁고, 음,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 껍질이 벗겨지고, 음, 그게 막 허기를 느끼다가 어떤 교수님이랑 면담을 하는데 계속 자기 머리카락을 씹어 먹거든요. 그 약간 맞아. 정신이 나가서 계속 머리카락을 씹고 교수 말은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는데 머리카락을 한 움큼 뱉어낸다든지 그런 몸의 감각들 그런 게 보면서 되게 저 한 번씩 다 느껴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 그래서 좀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긁을 때 진짜 미친 듯이 긁고 엄청 시원하게 긁잖아요. 맞아. 약간 긁으면서 카타르시스 느낄 정도 응, 뭔가 진짜 엄청 빡빡 긁는데 근데 그 장면이 약간 상상해봤지만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인 거예요. 저한테는 뭔가 가려울 그래? 때 그러니까 엄청 긁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뭔가 날 어떤 부분이 되게 상처날 것 같고 날 파괴시킬 것 같은 그런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공포심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치. 어느 정도 손에서는 멈추게 되는데 안 음, 멈추는 거예요. 응, 그 배우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 저도 좀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아요. 음, 응, 긁는 걸 끝까지 멈추지 간다. 않는. 응, 맞아. 끝까지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니까. 그런 표현들이 다 일종의 그건 명백하잖아요. 채소만 먹다가 야채만 먹다가 음, 맨 처음 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변화하는 거죠. 몸이 음, 알맞게 그쵸. 그 식인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잠동이 실제로 그런 인터뷰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몰포시스가 너무 좋다. 음, 왜냐면 그게 메타몰포시스 is about getting out of boxes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틀에서 벗어나는 이 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메타몰포시스다. 변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너무 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모든 영화는 다 변태에 관한 거다. 아니, 실제로 응, 그 주니어란 단편에서도, 그니까, 뭐랄까, 2차 성징하는 여자애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피부가, 그러니까 껍질처럼 벗겨지는 거예요. 그 음, 애들이 다 뭔가 복통? 그러니까 복통을 호소하고 무슨 배에 병이 생겨서 공통적으로 뭔가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 뭔가 되게 전통적인 의미의 페미닌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요. 원래 이 원래는 그렇지 영화에서 않았는데, 나오던 쥐스틴이라는 애들이 되게 남자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좀 잘 안 씻고 옷 입는 것도 좀 톰보이 같이 입고 그러는데 그런 변태기를 지나고 나서는 너무 달라져서 막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어, 영화에서.
되게 그러다가 꾸준하시네, 말하고자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알러지 크림 같은 거를 받잖아요. 음. 지스틴이. 근데 나중에 언니 방에서 뭐 같이 자기로 했는데 거울 안에서 갑자기 거울을 열어보더라. 캐비넷을 열었더니 똑같은 알러지 약이 있는 걸 발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어, 뭔가 의미심장하게 뭔가 이 언니도 뭔가 학교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음. 근데 되게 나랑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음. 음. 마지막 장면 얘기해볼까요? 해도 될까요? 근데 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언니랑 좋아요. 같이 있는 장면에서 손가락 잘리는 장면이 유독 그 비키니 왁싱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음. 응.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여성성으로 사회적, 사회적으로 어떤 여성다움을 위해서 비키니 왁싱을 했던 건데, 근데 그 순간에 둘이 무슨 다툼이 있었고, 뭔가 상상하던 완벽한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그 왁스가 잘 안 떨어지고, 아프고, 막 그런 장면에서 그런 장면에 손가락을 잘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장면에서 손가락을 잘린다는 게 뭔가 그런, 그런 걸 하다가 손가락을 잘린다는 게 맞아요. 손가락에 잘리는 게 굳이 브라질리아 왁싱 하는데 곳이었어야 했나?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되게 그리고 이해하기 또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가 생각이 났던 게 처음에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언니가 좀 야한 옷도 입고 언니가 파티도 즐기고 언니가 일단 처음에는 나는 언니가 식인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 상태였으니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니가 굉장히 약간 놀 줄 아는 언니잖아요. 근데 동생은 완전 샌님이야. 근데 그 샌님을 자기랑 똑같이 놀 줄 아는 여자로 만들어주려고 한단 말. 그렇게 느껴서 처음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근데 알고 보니 언니가 사냥을 했던 언니가 알고 보니 식인을 한다 이러니까 아 그러면은 저렇게 약간 그거 알잖아요. 약간 내가 옛날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언더 더 스킨이라고 스칼렛 요한슨 나온 영화인데 그건 외계인이 여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엄청 섹시하고 섹스 심볼 같은 여자인데 그런 모습으로 남성을 사냥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그 영화를 봤던 그게 있으니까 그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언니가 굉장히 여자처럼 저렇게 해서 남자를 꼬셔서 사냥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또 한 번 트위스트가 있어요. 아니야. 사냥은 완전 진짜 포식동물처럼 해. 음. 그리고 원래 여자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래요. 독살이 제일 많고 아니면은 방화란 뭐라 했나 하여튼 최대한 그걸 쓰지 않거든요. 힘. 그래서 힘을 쓰지 않고 최대한 독살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사회적 어떤 없으니까. 음. 근데 이 여자는 완전 진짜 그 처음에 보였던 장면이 우리한테 아 이게 사냥이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면서 교통사고를 내서 완전 그렇게 피 흘리는 사람을 이렇게 먹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아 여기서 또 한 번 트위스트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상 사냥을 하는 남성은 이것도 되게 굉장히 애매한 게 좀 대놓고 욕망하기가 조금 그런 게이야. 너무 자기가 계속 게이라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뭔가 게이라고 다 생각이 드는데 뭔가 게이한테 마땅하게 역정을 느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자가 헤테로 여자가. 그래서 뭘까?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그런 소소한 반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Row is about someone who resists categorization 나의 한국적인 발음 근데 이 그냥 그 범주화 모든 범주화로부터 저항하는 이야기다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그쪽이 너무 좋거든요.
이 차라리 이거였으면. 그래서 이 언니와 약간 얘의 주스틴과 알렉시아에 집중을 해서 딱 둘 관계에서 감옥 장면에서 끝났으면 오히려 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장면에 얘기하고 싶은 게 갑자기 마지막 장면에 아빠가 I am your father처럼 다스베이더 I am your father처럼 자신의 상처 입은 가슴을 공개하면서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뭔가 갑자기 나의 흥을 깨트렸어. 알까 말까 올라오던 흥을. 저는 그랬어. 그렇네요. 근데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는데 손가락 달리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네. 있었어? 계속. 아니야. 전 그냥 약간 그 장면에서는 그런 순간을 떠올렸거든요. 이렇게 뭔가 되게 열심히 하다가 아 망했다 이런 순간 있잖아요. 뭔가 뭐 예를 들어 눈썹을 깎는다, 뭐 아니면 화장을 한다. 처음에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 됐을 때 나도 한번 화장을 해볼까 이러면서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 망한 것 같아. 약간 그런 순간을 되게 뭔가 되게 항상 땀이 삐질 흐르고 덥고 그런 순간이구나. 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브라질리언 왁싱하는 그런 땀삐질하는 순간이랑 손가락이 잘리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브라질리언 왁싱 뭔가 잘 안 됐을 때 내 몸이 이상해질 거라는 공포가 극한으로 가면은 뭔가 그런 잘리는 모습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둘 사이의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공포감이라는 뭔가 공통점의 공포감. 측면에서 보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고데기 하다가 데워가지고 아씨 뭐 화상 입었어. 이거랑 근데 그러다가 다 다를 바 없다는 거지. 손가락 잘리는 거랑. 어떤 고어 영화에서 귀가 잘릴 수도 있잖아. 고데기 그치. 하다가 그런 그치. 느낌으로. 뭔가 하나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 각각 장면들이 좀 되게 뭔가 말을 만들려고 하면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 또 다른 장면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 알렉시아가 사냥하는 거 보여준 장면에서 그 알렉시아가 그 사람들을 먹는데 제가 사실 한 생각은 무슨 생각했을지 사실 궁금한데 보는 사람들이 저 고기는 위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고기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까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마트에서 사는 고기가 검증된 고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검증한 위생 시스템 안에서 검증된 고기인데 시장에서 잡은 고기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먹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그게 되게 저의 생각이 저는 되게 우습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기는 하는 영화니까 시기를 하는구나. 그거는 그냥 영화의 표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나 봐요. 제가 영화에서 하는 시기는. 근데 뭔가 그 알렉시아 손가락 먹을 때도 제스틴이 저 손으로 뭐 무슨 짓을 했을 줄 알고 저 손가락을 먹지? 그냥 저거 깨끗이 닦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맨날 하는 영화 주인공들 다음날 샤워했나 생각 아니야? 그런가? 깨끗한 고기. 굉장히 그 와중에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그 장면에서 너무 저는 길들였어. 알렉시아가 하얀색 스카프를 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요? 처음에 사냥하는 걸 지스틴한테 보여줄 때 하얀색 스카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피가 묻든 말든 그래서
되게 뭔가 언젠가 걸릴 건 알고 있는데 뭔가 지금 현실의 욕망에 충실한 뭔가 진짜 프레데터 같은 음. 그런 뭔가 여러 욕망이 있잖아요. 식인 욕망도 있고 뭔가 사회화하고 싶은 욕망도 다 있다는 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다른 욕망들은 뭔가 뒤처질 만큼 그런 음. 그 순간에 느끼는 그 감정이 되게 강하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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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기. 음. 약간 정신이 돌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저는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근데 그렇게 정신이 돌 정도로 배고픈 거 한 3일 굶었을 때 아니에요? 아닌데? 어? 사람마다 다르죠. 음. 그치. 배가 찬 다음에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정말 허겁지겁 먹었구나. 그런 순간. 음, 음. 저 있어요. 뭔가 근데 먹을 땐 그걸 멈추지 못하다가 먹고 나서 통제하지 못했다? 뭔가 기분 나쁠 정도로 먹었다라는 걸 몸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대신. 음. 그런 거는 근데 약간 저는 진짜 그런 동물적인 허기에 의해서 많이 먹었을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정신적으로 그냥 음, 계속 뭘 넣어야 될 것 음. 같아서 많이 맞아. 먹었을 때 나중에 이제 빡치는 짜증나는 배부름인 거잖아. 아니면은 그거 안 그 돼. 맛을 느끼는 거에 중독돼서. 음, 그래서 저는 사실 로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약간 이런 포인트예요. 그런 욕망을 되게 동물적인 통제 불가능한 욕망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되게 여지가 또 네,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는 선을 되게 건드려줘.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물론 억눌려 왔던 자기도 몰랐던 욕망을 발견하는 약간 음악도 되게 음. 카타르시스 느끼는 음악으로 나오잖아요. 그 손가락을 처음 먹을 때. 음, 근데 그런 발견의 희열도 있는데, 근데 그 욕망이 너무, 뭐랄까, 리스크가 많고, 그리고 음. 그렇게 삶에서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따져볼 뭔가 어떤 장면들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음. 그런 그 욕망이 정말 중대한 듯이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설득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딱 이 시기랑 잘 어울리는 이 시기에는 뭔가 다들 그래야 될 내가 음, 억눌렸던 그동안의 욕망 다 분출해야 할 것만 같은 환상에 휩싸이잖아요, 한 번씩. 음, 그래서 그거에는 좀 어울리는 음, 시기를 잘 선택한 것 같고, 음, 그런 것 같아. 음. 저는 그래서 티탄이 그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티탄에서는 약간 어떤 욕망을 추구하다가 얘기가 좀 중간에 꺾이면서 그 욕망에 그 추구하는 행위에서 주인공이 많이 휘폐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렇게 된 건가? 저는 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랑이 다시 맞는 봐야 것 같은 되지만. 게 저 인터뷰 읽었는데 티탄이 그 로우의 알렉시아가 감옥에서 나온다면에서 시작했대요. 음, 아, 진짜? 응, 응. 맞아. 그래서 그 맞는 것 이후에 같아요. 응,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응, 응. 이야기 하고 음. 싶었다고 한 것 같아. 확실히 뭔가 어떤 욕망이 티탄에서는 제동이 되는 면이 있어요. 오, 그리고 그렇구나. 그 이유에 음.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로우에서는 뭔가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친구인 되게 친했잖아요. 아들이행이랑. 응. 아들이행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스틴이랑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응. 뭔가 자기가 시긴했다, 처음에 자기가 시긴했다 생각하고 뭔가 음. 말렸어야지라고 하고 엄청 후회를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이 아닌 걸 나중에 알게 되긴 하지만 응. 근데 그런 모습에서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의 전환을 느끼게 하는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물론 이 로우라는 영화 자체는 진짜 제목 그대로처럼 그러니까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로우한 욕망 그 자체에 집중을 한 영화긴 하죠. 응. 음. 사실 그래서 진짜 뱀파이어 영화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박쥐의 김옥빈 알죠? 많이 생각났어요. 아, 박쥐. 음. 그죠. 계속 모든 사람을 다 먹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주체를 못해 막 먹고 싶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애늙은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을 잘 조절하며 살까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너무 막 욕망에 들뜬 그런 사람들을 마치 나는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뭔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쯧쯧 좀 이런 태도로 살았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은 아, 나는 한 번도 저렇게 끝까지 가본 적도 없고 나의 욕망을 알려고 열심히 해본 적도 없고 추구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음. 한 번쯤은 살면서 몇 번쯤은 그래도 되지. 이 영화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음.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시원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영화는 저도 그냥 끝까지 달리니까. 그런 뭔가 면에서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추구할 때 제동이 걸리는 포인트는 남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런 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욕망은 위험하고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위험 포인트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욕망 자체에만 집중하고 뭔가 성장하는 건 다음의 이야기로 밀어놓고 일단은 시도해보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점이 뭔가 노랑 씨가 말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좀 해방적인 것 같긴 했어요. 아, 저 지금 좀 소름 돋은 게 뭔지 알아요? 노랑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나는 되게 평소에 참지 않으면서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별로 통쾌하다거나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배가 말했듯이 막 어느 정도 긁다가 참았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피가 날 때까지 긁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음. 손가락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너무 엄지손가락 내가 진짜 내가 말을 못 말린다 느꼈던 게 엄지손가락을 너무 맨날 물고 빨아서 어렸을 때 엄지손가락 빠는 거 있잖아요. 음. 별 얘기도 안 해? 이런 거부터 빠는데 너무 심하게 빨아서 여기가 다 헐어서 염증이 났었어요. 어머. 그래서 그 밴드를 붙여서 엄마가 못 빨게 했거든요. 근데 밴드를 음. 빨았어요. 음. 그냥 이게 밴드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계속 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요새도 좀 내가 좀 뭔가 짜증이 나고 뭉망이 생기면 그냥 별로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별로 나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약간 잘 조절하면서 한 거지. 그래서 음. 그런 거구나. 아씨 그렇구나. 나는 진짜 좀 참으면서 나는 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표출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그때 잘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맞아요. 아, 그럼 마지막 장면 음. 얘기하면 될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장면. 저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뭔가 그 식인의 욕망이, 뭔가 결핍이나 그동안 못 먹었던 거에 결핍이나 아니면 그동안 너무 억눌렸던 억압 때문에 그게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어떤 뒤틀린 식으로 욕망이 발현되는 그런 모습인가? 그래서 좀 욕망의 어떤 다이내믹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이 감독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가 좀 궁금해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아빠가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자기 몸이 뜯기면서 살아왔던 흔적을.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이 이 자매들과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그 이제 아빠가 물려주는 것으로 그 엄마의 욕망을 해결하면서 일종의 조절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에게 유전된 것이기 때문에 음. 그게 어떤 결핍이나 뒤틀림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있던 욕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가 되게 상냥한 어떤 진짜 위로였던 거고, 그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좀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빠도 진짜 취향이 이상한 거지. 이상해. 그렇지 않아? 나는 사실 뭐 이 영화에서 이상한 점을 집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지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그런 일 겪고서 수의학과였는데 애들을 왜 또 수의학과를 보내? 채식주의까지 시켜놓고서 너무 나무랐나요? 그렇게 열심히 채식주의 시켜놓고서 왜 또 수의학과에 보내냐고. 그리고 근데 자기들도 본인들도 수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응. 동물에 대한 사랑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채식으로. 저는 그게 되게 종합적이라고 느꼈는데 아닌가? 저도 동물 많이 키우고. 자연스러운. 근데 음, 엄마 아빠도 그렇게 피를 맞았던 그 사진이 걸려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어, 그래서 엄마 아빠도 분명히 그 수의 학교에 그런 것들을 뭐 토끼 간을 먹고 이런 걸 제가 다 겪었을 거 알 텐데 왜 또 그렇게 동물 사체를 굳이 계속 봐야만 하는 그런 곳에 물론 동물이랑 인간이랑 똑같다는 거를 말하기 위한 감독님의 어떤 그런 거였겠지만 그래서 뭔가 저는 그냥 그 마지막 장면을 보기 전까진 이 영화가 중간중간 오그라들고 중간중간 웃긴 장면이 있는 약간 프랑스 라노벨 느낌이 나는 각성, 변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에서 있어서 좀 별로지만 그래도 이 언니랑 동생이 그렇게 얼굴 물어뜯고 싸우는 장면에 좀 반해가지고 진짜 둘의 관계가 진짜 너무 재밌다. 언니랑 동생 이게 재밌다. 이게 재밌는 거네. 이러면서 봤는데 갑자기 아빠가 너무 그걸 괜찮아. 너네도 남자 잘 만나면 되로 막 뭔가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리고 뭔가 너무 막 반전 이러면서 하는 게 과했다. 그런 느낌이었어. 저는 그러니까 노랑 씨는 되게 이 욕망이 뭔가 그냥 있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맞죠? 응, 근데 그것도 저는 저 맞는 것 같아. 저도. 그 장면에서 너무 부모의 영향을, 그러니까 유전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 말이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의 원인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식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식들이 식인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이 너무 설득력이 없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유전적이니까 자연스럽게 식인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부모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 딸의 모습으로 보여졌었거든요. 저는 베의 말도 그래서 완전 또 공감이 가는 게 음. 어떻게 음, 느껴졌냐면 내가 완전 좋아하던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 아시죠? 알죠? 제가 그 완전 좋아하거든요. 이 드래곤 길들이기 원에서 모든 사람들은 드래곤을 다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만 드래곤이랑 소통해가지고 음. 드래곤이랑 엄청 같이 친구처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드래곤 길들이기 2편이 너무 다 좋지만 너무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드래곤 길들이기 2편에 뭐가 나왔냐면 사실 이 주인공의 엄마도 유일하게 마을 음. 사람들 중에 드래곤이랑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서 그러니까 사실 주인공의 능력이 뭔가 그냥 사실 유전된 거였다. 너의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너무 음. 흥이 음, 깨져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 부분이 음. 힘이 엄청 깨지는 게 에, 여태까지 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욕망을, 식인 욕망을 발견하면서 나도 찾고, 물론 사회에서의 내 자리도 마이웨이로 만들어간다. 이런 딱 그 느낌을 식으로 받았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너의 엄마도 이러면서 그리고 마지막 교도소 장면에서 언니 얼굴, 엄마 얼굴, 그리고 지스틴 얼굴 오, 겹쳐지는 장면이 겹치는 거 있어요. 너무 그 노골적이야. 장면 보면서도 이거는 진짜 말하려는 바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희석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맞아. 그 나는 그래서 물론 감독님의 의도는 음, 노랑의 의도였다고 음, 생각하는데 음, 받아들이는 거는 배처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뭐 그들이랑 다른 유전적 계보가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뭐 그렇게 시근을 해왔다. 뭐 이런 힌트로 끝났으면 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차라리 식인을 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뭔가 이 세상 밖에서 뭔가 나랑 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있었네 하고 발견하는 식으로 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데 그렇게 된 음. 순간 이제 음, 뱀파이어 물이 되는 거야 그냥 트와일라이트 되는 음, 거잖아. 그래서 참 애매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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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어쩌라고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알렉시아와 지스틴의 관계가 너무 재밌었고 좋았다. 음. 그러면 또 여기까지 정리하기 전에 다시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 떠오르는 장면 있을까요? 저는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음. 음.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난 게 그 감독님 인터뷰 중에 감독님이 이 영화가 결정론을 벗어나는 영화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음. 그래. 근데 이 말이 이 영화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뭔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아드리앙의 총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아, 맥락을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음. 그냥 규정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드리앙이 나는 음, 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저스틴이랑 섹스를 하고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아드리앙의 정체성은 뭔가요? 바이인가요? 다시 결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정말. 왜 꼭 바이라고 진짜, 말을 해야 돼? 그냥 뭐. 그러니까 짜증난다. 저, 그런 건 좀 진짜. 맞아요. 근데 뭔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스테레오타입에 걸맞든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딱 그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면이 아닌 게 있든 간에 뭔가 나는 나인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음. 그 사람이고 욕망하는 게 어쩌다 보면 그런 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범위 안에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뭔가 저희가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더 불만이 있었던 지점이 뭔가 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부분들도 그냥 감독님 생각으로는 뭔가 이렇게 정형적으로 얘기해도 뭐 그냥 괜찮은 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뭔가 다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비판을 받을 때 뭔가 수카 씨랑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아쉬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또 급진적이지 않은 영화는 아니고, 음. 그래서 뭔가 마지막 장면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또 뭔가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그냥, 그치. 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러면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 너무 노랑에게 그 부천에서의 좋은 의미를 가진 영화여가지고 너무 그 노랑이 그 첫 영화 선정하게 된 에피소드가 이 그들 각자 영화관에 딱 그거 같아. 답변 같아. 음, 근데 사실 저는 요즘 티탄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저는 왜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티탄에서 말을 했냐면 너무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인공의 젠더 표현에 대해서 저는 아, 말하고 싶다. 근데 말해주세요. 말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알 수 없이 표현하는 정말 그리고 이상하고 웃기고 뭔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막 저 사람이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정말 하기 어렵게 만들게 약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규정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배우가 정말 완전 신인 배우여서 더 그 효과가 극대화됐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뭔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요즘에는 그래서 롤을 방송을 하려고 티탄을 봤더니 티탄도 재밌더라.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롤을 봤더니 예매했던 티탄을 취소했는데 오늘 또 다시 배랑 노랑이 얘기를 듣다 보니 또 흥미로워져서 다시 티탄을 예매를 다시 해야겠다. 음. 근데 확실히 티탄이 뭐랄까 이야기 완성도가 좋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오, 음, 봐야 되잖아. 아, 보세요. 네. 뭔가 원래 오늘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는 얘기할 겸 티탄 개봉했으니까 티탄 얘기도 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티탄은 아무래도 뭔가 얘기하기만 해도 좀 벅차서 다른 회차로 하나를 아예 자리를 내줘야 할 것 같네. 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음, 네, 말씀하세요. 아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음. 어떤 의미인지. 네. 저한테는 사실 노랑이 되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를 본 이후부터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회의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서 로우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뭔가 보면서 설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뭔가 머리로 뭔가 짜맞추려고 자꾸 생각을 해서 보는데
제 스스로가 영화 보는 걸 방해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생각하구나. 그 좀 장면 장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대해서 꽤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집중해 보면 이 영화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뭔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 가족 씬은 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 장면에서 뭔가 티탄에서도 그렇고 가족 얘기를 하는데 음, 이 로우에서 그 마지막 씬의 가족 얘기는 또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내용 말고도 뭔가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감독님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듣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야. 내가 어떤 영화가 좋을 때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좋다고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같이 뭔가 얘기해 주지 않아서. 나 나름대로 홍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또 막 너무 아니 좋은데 근데 기대하지 말고 봐.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뭔지 알아. 되잖아요. 알죠, 뭔지 알죠. 알아. 아무튼 금숙한 음. 저는 아까 얘기했던 티탄을 취소했지만 다시 예매하고 싶어진 의미이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였고요. 오늘 녹음 어땠는지 말하고 클로징 멘트로 녹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는 녹음, 오늘 네. 녹음하면서 그래도 진짜 다시 한번 영화 장면을 싹 다 되짚어 보니까 뭔가 나름 허투루 쓰였던 대사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음, 들어서 역시 이런 뒷방과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항상 좀 올해 초부터 한 생각인데 정신은 허상이고 육체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인데 음, 그런 것도 좀 다시 생각이 났다. 이런 방식으로도 그게 얘기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다. 끝입니다. 저는 사실 약간 주눅은 아닌데 약간 뭔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2대1? 좋다고 많이 얘기를 근데 2대1 당했어, 지금. 어? 아니 2대1 당했어. 스카가 그때 카톡방에서 로우가 별로였고 피터를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나의 의견을 말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 내가 너무 그때 배고픈 상태로 가서 약간 홀렸었나 막 이런 생각도 본인도 욕망에 많이 아, 차 있을 때 봐서. 했지만 그래도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알겠고 저도 그 가족이라는 주제는 좀 저도 더 이 감독의 영화에서 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그 부모님 직업 몰랐는데 감독님 부모님 직업이 둘 다 이사라는 거여서 뭔가 앙 하고 음, 순식 뭔가 그냥 그 맥락이 다 이해는 됐어요. 음, 근데 그 의사들이 저는 뭐 의사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정말 사람의 몸을 냉정하게 응, 보는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 응, 응. 정말 그런 것 같았어. 음. 약간 뭔가 손가락이 절단되면 그걸 공포로 느끼지 않고 그냥 절단된 사실로 여긴다던가 응. 음.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어, 로우 보고 뭔가 생각보다 제가 원래 고어한 영화를
막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굳이 찾아보거나 보진 않거든요. 호러라든지. 근데 음. 보고서 타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하다. 그래서 너무 그냥 처음에 그냥 좀 깜짝 놀래키는 그 사람 튀어나오는 것만 놀랐지 그 이후에는 아무 타격이 없어서 그 지점에서 되게 놀랐고 귀여워.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네 어. 그냥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봐서 이 영화를 의도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럴 때 음. 있어. 음 우리 약간 기대하고 봐서 그래. 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티탄은 진짜 흠뻑 뭔가 빠져들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오. 생각은 좀 나중에 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나 보통 그런 아무튼 게 좋아. 수카 씨도 티탄을 보셔서 뭔가 티탄 얘기해보고 싶네. 저는 이제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아래로 음, 어, 그 상태에서 다시 티탄을 가보겠습니다. 그 티탄에서도 가족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진짜 얘기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거 진짜 음. 뭔지 모르겠어. 맞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녹음 여기까지 하고 클로징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조심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 더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